몇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용어들이 있는데, 우선 객체라고 하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생성자, 뭐 이런 정도들의 용어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객체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그대로 대상인데, 컴퓨터에서,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라고 하면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객체라고 얘기를 한다. 정수도 객체예요. 문자열도 객체고, 리스트도 객체고요. 예. 그럼, 뭐, 문자열이나 리스트와 같은 그런 객체들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 설계도가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각각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파이썬을 공부하고 있죠.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만드는 게 그게 클래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그 클래스를 작성하시는 문법을 저희가 공부를 했었던 거죠. 음. 클래스 안에서는 그 객체가 가져야 되는 값들 변수로 선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서 선언한 함수를 특별하게 메서드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가 좀 더 넓은 개념이고요. 함수들 중에서 특별한 종류의 함수, 클래스 안에서 선언되어진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함수와 메서드를 구분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메서드 그러면 그 메서드는 항상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 함수, 그러면 클래스 안에 있지 않고 단독으로 만들어진 함수를 그냥 함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실제로 메모리에 생성되어져 있는 객체를 간단하게 한 단어로 인스턴스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그 객체를 생성해 줄 수 있는 함수를 생성자, 컨스트럭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래스를 만드실 때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써주죠. 그리고 콜론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아직도 콜론 붙이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어, 콜론이 들어가는 위치들 한번 우리 정리해 볼까요? 조건문 if 조건식 다음에 콜론 썼었죠. 그 다음에 while문, while 조건식 다음에서 콜론을 썼었죠. for in 구문에서도 조건식 썼었죠. 그 다음에 함수 만들 때 def 다음에도 콜론을 썼었죠. 그리고 지금 클래스 여기에서도 콜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론은 전부 다 그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선언부가 끝났고 이제 밑에서 들여쓰기를 해서 그 선언 부분에 대한 바디를 만들어준다, 몸체를 만들어준다라는 의미가 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콜론이 나오면 항상 들여쓰기 주의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클래스 안에서는요, 주로 이렇게 함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함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init이라고 하는 함수, 굉장히 특별한 종류의 함수죠. 언더스코어 두 개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init 그리고 끝날 때 언더스코어 두 개로 끝납니다. 이 init 함수는 우리가 직접 호출하는 함수가 아니고요. 파이썬이 자동으로 호출해 주는 함수예요. 언제 파이썬이 얘를 자동으로 호출해 주냐 하면 아래쪽에 있는 코드처럼 student 이렇게 클래스 이름으로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했을 때 파이썬에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가 init입니다. init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이 객체가 가져야 되는 변수들을 선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변수들을 어떤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일을 해주시는 게 init의 거의 대부분의 일이에요. 물론 뭐 다른 일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변수들을 선언하고 그 변수의 어떤 값을
최초로 할당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메서드가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객체가 가져야 되는 메서드는요, 어떻게 선언하시면 되냐면, 셀프를 붙여서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셀프를 붙여서 선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셀프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메서드에서는 항상 셀프가 첫 번째 파라미터로 선언이 되게 됩니다. 밑에 있는 메서드 보시면 여기도 셀프가 항상 처음에 있죠. 여기도 셀프가 항상 처음에 있어요. 셀프의 의미는 메모리에 생성된 객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생성된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겠죠. 학생이란 객체 안에 들어가면 id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이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총점을 계산하는 함수 같은 경우도요. 총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과목의 점수들을 아규먼트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호출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호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객체를 먼저 생성해 놓고 생성된 객체에서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하거든요. 음. 문법이 생성자를 호출하죠. 그 결과를 저장하죠. 그럼 얘가 생성된 객체에서 점 하고서 메서드를 호출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객체는 내 아이디, 네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예요. 그래서 그 총점을 계산하기 위한 변수들은 이미 스튜던트 1번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튜던트 1번에서 총점을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메서드에는 국어 점수를 아규먼트로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메서드의 구현 부분을 보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어 점수. 이때 셀프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가 셀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스튜던트 1번에서 get total을 호출했으면 셀프는 스튜던트 1번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스튜던트 2에서 get total을 호출을 했으면 그때의 셀프는 스튜던트 2번이 되는 거예요. 스튜던트 1번에서 총점을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면 스튜던트 1번이 가지고 있는 국영수 점수들을 가지고서 합계를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스튜던트 2번에서 getTotal이라고 하는 또 메서드를 호출하면 스튜던트 2번이 가지고 있는 국영수 점수들을 가지고서 총점을 계산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과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묶어서 객체를 생성하고 생성된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이런 프로그래밍 방식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간단하게 저희가 몇 가지 연습을 해봤죠. 네, 뭐 서클이라는 클래스, 뭐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 그다음에 뭐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 이렇게 뭐 한 세 가지 정도 클래스와 그다음에 메서드를 만드는 연습들을 저희가 했었었어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까지 한 내용들이었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봤어요. 정리를 쭉 한번 해봤고, 여기 실행 다 되어 있으실까요? 혹시 실행이 안 되어서 있으신 분들은 어제 마지막에 했었던 파이썬 13번 OOP라고 하는 이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실행을 한번 해주세요.
모두 실행을 하시게 되면 그 셀의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쭉 하고 그 한 번 실행을 해주겠죠. 우리가 모두 실행을 한 이유는 우리가 어제 작성했었던 클래스를 오늘도 다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 클래스 포인트라고 하는 어, 클래스를 선언한 이 코드는 실행이 되어져 있어야 밑에서 포인트라고 하는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포인트 1번, 그 다음에 포인트 2번 이런 식으로 선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실행 한 번씩 다 되셨어요? 자, 네, 그럼 실행됐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계속 이 파일에서 이어서 할게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매직 메서드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저희가 만들어 볼 겁니다.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우선 음, 매직 메서드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리기 전에 어제 우리가 만들었던 클래스 중에서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요거 실행됐죠? 실행됐고요. 그 다음에 PT1번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PT1번은 포인트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만들어진 객체입니다. 생성자가 디폴트 아규먼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규먼트를 하나도 전달하지 않았을 때 기본값인 0을 가지고서 x좌표도 0, y좌표도 0 이렇게 포인트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뭐 그 다음에 x좌표와 y좌표를 이동시키기는 했어요. 이동시키기는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PT2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PT2번은 2, 1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져 있고 x좌표는 2, y좌표는 1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x좌표가 뭐냐, y좌표가 뭐냐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소문자로 포인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대문자로 포인트, 그리고 어, 1, 2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포인트, 생성자를 호출한 거죠. 이 오른쪽 부분을 우리는 생성자를 호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객체가 생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생성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가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인스턴스. 어제 네이밍 컨벤션 말씀을 드렸었죠. 네이밍 컨벤션. 우리 클래스 이름 만들 때는 뭘로, 어떻게 시작하자? 대문자로 시작하자. 이게 네이밍 컨벤션이에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 만들 때는 소문자만 사용하자. 이게 네이밍 컨벤션입니다. 변수 이름과 함수 이름, 메서드 이름은 전부 다 소문자. 그리고 만약에 특수 기호가 들어간다면 언더스코어 정도를 이용해서 스네이크 표기법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변수 이름을 만들 때, 함수 이름을 만들 때 네이밍 컨벤션이고요. 클래스 이름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하고 그 이외에는 소문자. 만약에 대소문자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지게 되면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소문자로 해서 단어를 붙여서 만들어주자. 언더스코어 사용하지 말고 그게 카멜 표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이밍 컨벤션을 지켜주시면 문법은 아니에요. 문법은 아니니까 지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관습을 지켜주시면 이렇게 이름만 보고서도 얘는 클래스가 아니라 변수겠구나.
아, 얘는 클래스로 선언된 거겠구나라고 그, 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코드를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네이밍 컨벤션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매직 메서드를 하다가 또 얘기가 옆으로 샜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 포인트. 이거는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를 출력하겠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포인트. 이렇게 해서 출력을 했어요. 그죠? 어, 어떤 객체를 출력할 때 일반적으로는 프린트 함수 안에다가, 그죠? 프린트 함수 안에다가 아규먼트로 객체를 넘겨주면 그 객체를 출력을 해주죠. 근데 프린트 함수를 쓰지 않아도 출력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언제? 코드셀의 마지막 줄인 경우에만. 그죠? 코드셀의 주피터 노트북에서 마지막 셀에 변수 이름이 있거나 어떤 식이 있는 경우 그 식을 계산한 결과는 자동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는 주피터 노트북의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다른 편집기를 사용하면 안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프린트로 출력한 내용하고요. 그냥 코드 셀이 알아서 출력한 내용이 같은가요? 혹시 다른 점 찾으셨어요? 어, 길이,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오브젝트. 그죠? 음. 항상 프린트로 출력하는 거 하고요. 코드 셀의 마지막 줄에서 출력하는 게 항상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몇몇 분들이 질문을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 리스트를 출력을 할 때 프린트로 출력하면 무조건 한 줄에 쭉 하고 리스트가 출력이 됐었는데 리스트를 그냥 변수 이름만 썼을 때 리스트의 원수들이 아래쪽으로 줄바꿈되면서 출력되는 거를 보셔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출력이 되나요? 하고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몇 분이 그런 거를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지워버릴 거니까 뭐 L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어, A, B, C, D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혹시 원래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원래? KT로 바꾸기 전에 원래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원래가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아세요? 헬로우 거꾸로 하시면 원래예요. 네, 헬로우 거꾸로 하시면 원래입니다. 자, 스페인어 좀. 네, 프린트 L 이렇게 하면 아, 잠깐만요. 여기 다운표가 하나 빠졌었군요. 네. 프린트는 요렇게 나오죠. 근데 L을 요거는 너무 짧아서 그런가? 너무 짧아서 그런가? 곱하기 3. 네. 네, 이렇게 나오죠. 원소 개수가, 원소 개수가 많을 때. 원소 개수, 이거 지금 곱하기 3을 하는 거는 똑같은 거를 몇 번 반복해라? 3번 반복해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한 번, 여기까지 두 번, 여기 세 번. 음. 프린트로 출력하는 거하고 L이라고만 하고 출력하는 게 다르죠. 그죠? 예. 한 줄에 다 표현이 될 때에는 얘랑 같아요, 또. 같은데, 한 줄에 표현이 좀 되기가 힘들다라고 느끼게 되면, 요렇게 출력되는 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게 달라지고, 지금 여기서도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포인트라고 객체를 선언했어요. 선언했는데, 프린트문에 넣고 출력을 하면, 어, 클래스 이름과, 요거는 클래스 이름이죠. 오브젝트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고요. 어디에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냥 출력을 하려고 하면은요, 셀이 출력을 할 때에는 클래스 이름만 보여주고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단어는 빼고, 그 다음에 어디에라고 하는 게 나와요. 뒤쪽에 있는 이 주소값은 객체가 생성된 주소값이라고 그랬죠. 주소값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객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라고 하는 이름의 객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메모리는 딱 한 군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주소값이 달라지진 않고요. 달라지진 않고, 얘가, 어, 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죠? 이게 왜 그럴까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근데 큰 차이는 없죠. 예, 큰 차이는 없고 그냥 객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 차이점밖에 없지만 이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모든 객체들은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 있어요. 그런 메서드를 매직 메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만들었던 메서드는 몇 개밖에 없죠? 세 개밖에 없어요. 초기화를 담당하는 init 메서드하고요. 이동시켜라라고 하는 move라고 하는 메서드하고요. 두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해라라고 하는 distance. 이렇게 세 개의 메서드만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요.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는 저 메서드들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거를 알아내고 싶으면 DIR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포인트 객체의, 포인트 객체의 어, 모든 속성들을 열거해주는, 나열을 해줘요. 네. 여기서 속성이란 변수와 메서드들까지 합쳐서예요. 변수와 메서드들을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 자, 우리가 만든 것만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만든 것만.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 init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distance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든 적이 있고요.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든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있었죠. 메서드 말고 변수도 있었죠. self.x, self.y. 그죠? 우리가 클래스를 설계할 때 그 클래스라고 하는 코드 안에 있었던 변수나 메서드 이름들은 x, y, move, distance, init 메서드였어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도 숨겨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 얘네들은 모든 클래스의 객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에요. 공통점이 있죠. 전부 다 뭘로 시작해요? 언더스코어로 시작해요. 그리고 함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언더스코어 두 개로 끝나죠. 그렇죠? 언더스코어 두 개로 이름이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두 개로 끝납니다. 이닛도 이런 종류들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이닛은 특별하게 구현을 했던 거고요. 만들었던 거고, 나머지는 만들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생겨나 있는 그런 함수들, 그런 메서드들이에요, 메서드들. 이런 메서드들을 매직 메서드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마법처럼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는데도 생겨났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마법처럼 우리가 직접 호출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닛이라고 하는 메서드 직접 하진 않죠. 그죠? 이닛을 우리가 직접 호출하진 않죠. 생성자를 호출하면, 클래스 이름으로 생성자를 호출하면, 그때 이닛은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마법처럼 누군가가 대신해서 자동으로 불러주는 메서드들이에요. 그런 메서드들이 이런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메서드, 모든 메서드에 대한 내용들을 다 공부하는 거는 저희가 학습해야 될 그 범위를 좀 넘어서고요. 넘어서고. 나중에 정말 파이썬을 좀 더 깊게 파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 아마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중에서 저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음. 그래서 매직 메서드에 대한 그런 소개예요. 어, 포인트를 출력을 했더니 얘가 달라지더라. 달라지더라. 달라지는 이유는 이 매직 메서드 안에 숨어 있어요. 매직 메서드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init이라고 하는 이름의 메서드를 만들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는 이름과 나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네, 모든 사람은요. 그쵸? 이름 가지고 있잖아요. 아, 물론 출생신고하기 전까지는 이름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네. 뭐 적어도 태명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름 그리고 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이를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저장을 할 거예요. 초기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person 객체는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클래스 이름이고 설계도 이름이 person이고 셀프는 person으로 생성된 객체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 값을 넣겠다까지 써주셔야 돼요. 이름을 넣겠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문장이 끝났죠. 한 문장이 끝났고 그 다음에 나이는 나이를 넣겠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어, 어제 우리 많이 했으니까 이제 셀프점 네임과 옆에 있는 네임의 차이점은 아시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네임은 생성자 호출할 때 전달되는 값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그 값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 저장된다는 뜻이에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 저장이 된다. 마찬가지로 등호 오른쪽에 있는 age는 아규먼트로 전달된 값 age를 의미를 합니다. 그 값을 어디에 저장하겠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 저장하겠다. 그래서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는 두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타입인 거예요. 복합적인 타입인 거예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age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여기가 뭐 어떤 문자열로 초기화가 될 거고 뭐 여기가 어떤 숫자로 초기화가 되어질 그런 복합적인 데이터 타입이 person이라고 하는 타입인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 객체를 생성해 볼게요. P라고만 할까요? 간단하게. 그리고 person 생성자는 이렇게 호출하죠.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전달하는 아규먼트는 셀프를 제외한 게 실제 아규먼트들이에요. 셀프를 제외한 게 실제 아규먼트들이니까 실제 아규먼트는 두 개예요, 두 개. 그렇죠? 자, 여기에 홈빌동 뭐 16살
자, 이렇게 하고, 그냥 프린트로 얘를 출력을 해볼게요. 달라지는 거 없죠? 우리가 포인트 출력할 때랑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죠? 펄슨 클래스, 그죠? 오브젝트, 그 다음에 메모리 어디 어디에 라는 순서로 객체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쵸? 자, 우리가, 그리고 요거까지 확인해 볼게요. P. 자, 이렇게 출력을 했더니, 펄슨 클래스, 그리고 여기서는 오브젝트는 빠져 있고, 메모리 어디 어디에 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되셨죠? 그죠? 우리가 만든 모든 클래스들은 지금까지 다 이렇게 출력이 됐었어요. 뭐, 서클이든, 렉탱글이든, 포인트든, 스튜던트든, 그죠? 그냥 객체를 생성하고 프린트문 안에 넣거나 아니면 셀의 마지막 줄에서 객체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항상 여기가 클래스 이름이 나왔고 프린트문에서는 오브젝트라고 한 단어가 더 들어가고 끝에는 at 어디 어디에라고 하는 식으로 문자열이 만들어져서 출력이 됐었어요. 모든 클래스가 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든 클래스는. 파이썬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어요. 자, 펄슨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매직 메서드를 추가를 할 겁니다. 언더스코어 두 개로 하니까요. 어떤 메서드들을 더 만들 수 요거밖에 안 보여주는군요. 음, 이거밖에 안 보여주고요. 우리가 언더스코어 두 개로 시작하는 메서드를 더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추가할 수 있는 종류들은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름들은 모든 클래스가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음. 자, 제가 뭘 만들어 볼 거냐면 str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언더스코어 두 개, str 언더스코어 두 개. str 하니까 뭔가 느낌 오지 않으세요? 뭐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문자열, 스트링, 그죠? 스트링과 관련이 있을 것 같죠? 그죠? 자, 이 메서드는 무조건 리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자열 리턴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열의 내용은 상관없어요. 어떻게 만들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만들든. 자, 그래서 여기를 저는 포맷 스트링으로 만들게요. 다운표 앞에다가 F를 넣으면 포맷 스트링이죠. 네. 자, person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name은 하고서 name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할 거고요. age는 하고서 age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할 거예요. 출력이 아니라 문자열을 만들 거예요. 이거는 문자열 만드는 거예요, 지금. 프린트가 아니에요. 프린트가 아니라 문자열을 만드는 겁니다. 자, 중괄호 위치에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name 변수의 값을 넣고 싶어요. 뭐라고 넣으면 될까요? 셀프 name. 셀프.name이라고 쓰시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person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나이를 이 자리에다 쓰고 싶어요. 그러면 self.ag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포맷으로 만들어진 문자열을 리턴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셀에서부터 이 셀에서부터 밑에 있는 세 개의 셀, 그러니까 합쳐서 네 개의 셀을 실행하도록 할게요. 런타임 메뉴 중에 보시면 현재 셀부터 아래쪽에 있는 모든 셀을 실행하는 메뉴가 있어요. 단축키 컨트롤 F10이에요. 컨트롤 F10. 네, 요거 클릭하겠습니다. 자, 뭐가 바뀌었죠? 음. 프린트문에서 출력하는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코드 셀이 자동으로 출력해 주는 거는 바뀌지 않았죠. 바뀌지 않았죠. 요거 하나 넣어줬더니 프린트 함수가 출력하는 내용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코드 셀이 출력하는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세요? 바뀐 거 보이시죠? 여기 있잖아요. 얘를 넣으니까 얘가 바뀌었잖아요. 되셨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매직 메서드라고 하는 거예요. 마법같이. 마법같이. 자,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def. 자, 스트링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str이라고 하는 메서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p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repr. 자, repr도 문자열을 리턴하시면 돼요. 문자열을 리턴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도 제가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할게요. 여기서는 제가 한글로 쓸게요. 이름은, 그 다음에 나이는,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름 출력하시려면 self.name이라고 하셔야 될 거고요. 나이를 출력하시려면 self.age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클래스의 선언이 바뀌었기 때문에 클래스 선언도 실행을 하셔야 되고 밑에 있는 객체를 생성하는 것도 실행을 하셔야 되고 프린트문과 그 다음에 여기 익스프레션을 출력하는 것도 다시 실행을 하셔야 돼요. 아까 단축키가 컨트롤 F10. 어디까지 바뀌었어요? 얘도 바뀌었죠. 자, str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뭐랑 관련이 있다? 프린트 함수와 관련이 있고 REPR 함수는 뭐랑 관련이 있다? 여기 식을 출력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죠. 이해되세요? 리스트가 프린트로 출력을 했을 때와 그 다음에 여기 익스프레션으로 출력을 했을 때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었냐면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두 개의 매직 메서드가 있는데 str 메서드가 만들어주는 문자열과 repr 메서드가 만들어주는 문자열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출력하는 모습이 다르게 보였던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됐죠. 우리는 클래스를 선언할 때 단지 메서드를 추가한 것뿐이었어요. 우리가 추가한 메서드를 직접 호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메서드의 기능들이 수행이 됐어요. 실행이 됐어요. person, name, age, person, name, age라고 하는 형식의 문자열을 리턴을 받았어요. 누가? 프린트 함수가. 그래서 이런 문자열이 있으니까 그 문자열을 콘솔 창에 출력을 해줄 수 있었던 거고, 이름, 나이, 이렇게 한글로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함수가 있었어요. 이 함수를 넣어주니까 주피터 노트북에서 출력하는 내용이 한글로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메서드, 우리가 직접 호출하지는 않지만 파이썬에 의해서 파이썬에 의해서 자동으로 호출돼서 실행되는 메서드들을
마치 마법처럼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해서 매직 메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여기 있어요.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서드, 프린트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해주는 메서드, 그리고 코드 셀이 마지막 줄에서 자동으로 호출하는 메서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를 제가 주석으로 지워버렸어요. 요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요건 좀 나중에 하고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그, 얘와 얘, 어, 그 내용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밑에다가 코드셀로 넣어드릴까요? 그리고 프린트가 오브젝트를 출력할 때, 아, 죄송합니다. 코드셀 말고요. 죄송해요. 코드셀이 아니라 텍스트셀로 만들게요. 텍스트셀로. 프린트 함수가 어떤 오브젝트를 출력을 할 때, 네, 함수의 동작 원리, 동작 원리. 이 오브젝트를 생성하기 위한 클래스 있죠. 그죠? 우리 같으면 P라고 하는 오브젝트 있었잖아요. P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생성하기 위한 클래스가 있었죠. person. 그죠? 네. 어, 클래스 안에, 클래스에서, 클래스에서, 요거는 액티 넣겠습니다. 스트링 메서드와, 스트링 메서드와, 죄송해요. 네. 스트링 메서드와, 그 다음에 REPR 메서드, 둘 다 없을 때요. REPR 메서드를 선언하지 않은 경우에, 둘 다 선언하지 않은 경우에요. 둘 다 선언하지 않은 경우에. 둘 다 선언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 문자열을 만들어 주냐면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줘요. 아까 아마 클래스 이름이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거고요. 그리고 어디라고 하는 형식. 이런 형식의 문자열을 출력해줘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거. STR이라고 하는 메서드와 REPR 메서드 둘 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을 때죠.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을 때, 어, 항상 클래스 이름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고, 그 다음에 at 어디라고 하는 형식의 문자를 출력을 해줬었고, 만약에 클래스에서 언더스코어 str 메서드를 선언한 경우에, 그때는 이 str 메서드가 언더스코어 str 메서드가 리턴하는 리턴하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는 기능이 프린트 함수예요. 그런데 그런데 클래스에서 클래스에서 str이 없는 경우, str 메서드가 없는 경우, 선언되지 않은 경우,
그런데 선언되지 않았지만 REPR은 있는 경우, REPR 메서드는 있는 경우. REPR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줍니다. 스트링 메서드가 있으면 스트링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 스트링 메서드가 없으면 REPR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 근데 스트링과 REPR 둘 다 없으면 그냥 이런 형식으로 문자열을 리턴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어. 스트링 메서드가 있으면 스트링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스트링 메서드가 없는데 REPR 메서드가 있다. 그러면 REPR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로 출력을 해줍니다. 둘 다 없다. 둘 다 없으면 항상 똑같은 형식으로 클래스 이름 오브젝트 at이라고 문자를 출력을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요 경우는 테스트를 안 해봤죠. 요 경우는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자, 제가 아까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클래스에서 str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해버릴게요. 여기를 주석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str 메서드는 없고요. REPR 메서드만 있는 경우예요. REPR 메서드만 있는 경우, 자, 프린트로 출력한 내용과 그 다음에 코드셀이 출력한 내용이 어때요? 같아졌죠.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써드린 내용은요. 스트링은 없는데 REPR은 있어요. 그러면 프린트 함수가 출력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코드셀이 출력하는 내용이 같아요. 같아요. 근데 둘 다 있고 얘가 다르게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 프린트가 출력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representation 출력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벌써 30분이 다 됐네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요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